안녕하세요, 주꾸미입니다. 네, HMM.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스팸 공격을 받았었죠. 스팸 공격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양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. 분봉으로 봤을 때요. 보면 아침에 엄청나게 파락이 나왔죠. 자,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? 왜 엄청나게 파락이 나왔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봤나요?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뭐다? 그렇죠. 스팸 공격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투자 주의가 뜬다는 거에 대해서 놀래서 팔려는 그런 욕구도 강했을 거고,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? 어제 나스닥이 떡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사실 뭐 나스닥은 기술주라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이 떡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, 오늘.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도 1% 이상 떨어졌고 코스닥도 1% 이상 떨어지는 어쨌든 엄청나게 안 좋은 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?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. 네, 얘는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기 때문에 뭐다? 당연히 미친듯이 올라올 거다. 어제 우리가 계산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? 42,550원이었습니다. 그게 뭐다? 그 무슨 보도 자료에 따라서 뭐 그 정도 평균 떨어진다 뭐 했던 그게 있었죠. 어제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.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유의미한 자리가 아니라고. 근데 자, 시가에 얼마까지 떨어졌죠? 거의 그 금방까지 떨어졌었죠. 한 1% 정도의 차이? 1%도 안 될 겁니다.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. 자, 이 창을 띄우는 걸 보니까 뭔지는 알겠죠? 겁먹지 말고 뭘 했어야 될까요, 여러분? 당연히 오늘은 맞습니다. 오늘은 매수기회였습니다. 저도 바로 시초가에 질렀습니다. 질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?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나왔죠. 지금 이제 뭐 대출까지 끌어다가 지금 넣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100% 들어가진 않았었고요. 대출을 받았던 그 금액에서 마이너스 총장입니다. 근데 50%의 금액을 질렀죠. 그래서 평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 드리자면 32,900원인가?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32,9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 뭐다? 좋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건 기회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말을 할 거예요. 네, 여러분 드디어 내일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. 내일 새벽에 MSCI 종목에 편입되는 녀석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.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유력한 후보는 HMM, 하이브, SKC라고 합니다. 자,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MSCI 지수 편입이 왜 호재냐? 여러분, 이거는 여러분, MSCI 지수는 미국에서 엄청 대다수의 펀드가 그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이 기업이 핫하다 이런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가 있어요. 한 106개가 있나? 우리나라 거는? 우리나라 건 뭐 한 이 정도가 지금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기업에.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쉬워지죠. 접근성이 쉬워지니까,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나름 그 지수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자본이 들어올 확률이 더 커집니다.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? 패시브 자금이고 HMM은 최대 7,100억 원 정도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. 이런 말이죠. 자, 패시브 자금이 뭐냐? 수동적, 그러니까 패시브, 이거 패시브 이렇게 되거든요. 수동 자금입니다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수에 들어갔으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. 수동적인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다? 7,100억 원이다. 최대죠.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될 게, 그럼 이게 내일 들어오냐? 그건 아닙니다, 여러분. 패시브 자금이 언제 들어오냐? 일단 지수 편입이 되고 나서 아무 때 언젠간 들어옵니다. 이해되시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뭐 27일인가? 그때가 지금 편입하는 날이죠. 만약에 HMM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면 그 당일날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올라가고 나서 언젠간, 그러니까 랜덤이라고 합니다. 그때 7,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당연히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오를 확률이 크겠죠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쨌든 MSCI 지수 편입 이런 게 있는데 편출되면 또 악재입니다. 이게 시총이 떨어지거나 뭐 유동자금인가 어쨌든 뭐 여러 개 있다는데 따지는 게 그런 게 어쨌든 돼서 이게 편출되면 또 악재지만, 아무튼 내일 있던 이 5월에 발표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알겠죠? 유의미한 이벤트예요. 물론 1년에 4번을 합니다. 이렇게 2월, 5월, 8월, 11월 4번을 하지만 무슨 의미라는 거는 그냥 세모평 정도? 무의미는 X고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약간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내일하는 건 되게 유의미해서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호재는 호재입니다. 첫 번째 보여드릴 건 SK케미칼입니다. 작년 11월에 이제 들어왔고요. MSCI 지수에. 작년 11월 11일인데 그때 날짜를 보죠. 11월 11일. 되려 얘는 들어왔을 때 떡락이 엄청나게 나왔었네요. 이날 들어갔어요. 지수에. 그리고 나서 뭐 올라왔지만 결론적으로 또 고점 찍고 떨어졌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이게 마치 어제 그 시젠이었나요? 그 느낌 나는데. 근데 아무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팩트니까요. 11월 11일 날 지수 편입하고 나서 이제 떡락을 했다. SK바이오팜을 볼까요? SK바이오팜도 작년 11월 11일 날 지수 편입했습니다. 11월 11일이면
이날이네요. 근데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네요. 아마도 제 예상인데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그게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소멸을 했다. 이렇게 봐줄 수 있지. 뭐 결론적으로 얘는 더 올랐죠. 얘는 더 올랐었고. 마지막으로 볼 거는 두산중공업인데요.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됐습니다. 작년. 한번 보시면 11월 11일이 어딜까요? 대충 여기네요. 얘는 뭐 딱히 움직임 없다가 떡락이 나왔다가 다시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보시면 뭐 느낌은 오죠. MSCI 지수 편입이 과연 항상 플러스를 만들까? 아니죠. 그렇다면은 HMM이 내일 됐을 때 플러스가 나올까? 모르는 거죠. 왜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. 조정을 주지 않아요. 물론 얘 매출이 엄청나게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자, 지금 조정은 분명히 와야 됩니다.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. 너무 이게 큰 거죠. 살려는 사람들이. 공매도 지금 완전 죽어나고 있고 공매도 참고 죽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얘가 내일 자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에 대한 게 나오는구나. 이해돼요? 그거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로 나오는구나.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를 확률은 크겠죠. 왜 오르겠습니까? 당연히 매출이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제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들도 지금 해운업이 엄청나게 호황인 거 알기 때문에 머스크 여러분 1분기 그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. 물론 걔네는 좀 약간 다양한 물류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랬다는데 조금 결은 달라요. HMM하고.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해운업이 호황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들이 HMM에 관심을 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내일 하루 정도 아니면 며칠 동안은 조정을 주려면 줄 수는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작년 5월도 보여드리고 싶어졌어요. 작년 5월에 세이트리온 제약, 더존비즈온 이 두 개가 MSCI에 들어갔거든요. 자 5월 13일 이때를 보면은 세이트리온 제약은 들어오면서 상승이 더 가팔라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? 좀 좋은 소식도 갖고 와야 되고 엄청나게 올랐네요. 물론 이게 외국인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물음표입니다. 근데 이때는 왜 그랬겠어요? 테마가 있었죠. 얘네가 왜 첫 번째로 그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약이었죠. 신약 때문에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더존비즈온은 어땠을까요? 더존비즈온은 작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되려 그 날은 뭐 약상승이 나왔으나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고점을 찍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후로도 고점을 한번 더 찍었네요.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볼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랑 다르죠. 공매도 없었습니다. 이때 지금. 근데 지금 공매도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.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죠. 자, 근데 안 좋은 상황도 생각해야 되죠, 여러분. 자, 한진칼이 작년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5월 13일날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죠. 참고로 얘는 왜 안 됐냐면 뭐 얘네가 뭐 조건들을 만족을 했는데 이제 그 경영권 싸움이 되게 여기 치열한 곳이었단 말이에요. 경영권 싸움. 그래갖고 이 경영권 싸움에 있는 지분을 뭐 포함을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MSCI 쪽에서 뭐 안 한다 해갖고 얘네 떡락을 했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HM하고 경우가 좀 많이 다르죠. 결이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안 됐을 때도 부정적이고 됐을 때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되게 모호하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오를 거라는 생각에 달려들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하다가 세력에 또 놀잇감이 될 수가 있겠죠. 물론 다행히 시간외는 하락으로 끝난 걸로 보입니다. 시간외 하락으로 끝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. 좋지는 않아요. 왜 좋지 않냐? 개인만 사면 좀 그냥 안 좋다고 봐요. 이런 게 팔고 개인만 사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게임스탑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그러면 저는 하락에 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아침에 자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고 저는 봐요.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. 그냥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요. 물론 내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랬던 경우들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는 없지만 어쨌든 대응만 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고점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. 고점에서 잘 매수하시면 되고요. 뭐 보면 대충 한 45,000원이 지금 두 번 꼭지 잡았으니까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뚫고 나가겠죠. 되게 유의미한 자리는 이제 생겼습니다. 사실 이 자리가 되게 유의미해졌어요. 대충 거 보는데 저항이었습니다. 거래량 터지면서 저항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떨어졌다가 이거 뭐 과거에 뭐가 있겠죠. 했다가 넘었어요. 이제 뭐 이 저항은 이제 못 넘었고 떨어졌더니 여기서 지지를 그대로 받았고 여기서 보이다시피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이하로 떨어졌죠. 사실 이 자리를 알고 있었던 분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톡방에서 제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. 43,500원 유의미한 자리라고 어제 말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어섰으니까 그건 뭐다 과대 낙폭이다. 그건 뭐다 들어간다. 그래서 난 아침에 들어갔다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또
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43,500원이 일단 이쁜 자리 하나 보이고요. 정말 유의미한 자리로 보이고요. 저 자리는 이 자리도 이쁘겠죠. 41,700원 정도.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다 가볼까요? 이 자리 42,400원 정도라고 할까요? 이 자리 그 위로도 잡아볼까요? 모호합니다. 안 잡겠습니다. 아무튼 뭐 이 정도 자리들을 유의미한 자리들로 보고 한번 내일 매매에 도움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너무 쫓아 올라가는 거는 잡지 않았으면 부탁을 드립니다. 과거의 내역들을 보니까 오르는 건 오르지만 어쨌든 떨어질 건 또 떨어지니까 반드시 오른다라는 생각이라보다는 오르면 어떻게 해야지, 내리면 어떻게 해야지, 그 두 가지 생각을 다 하시면서 적절하게 매매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참고로 여러분 지금 카톡방이 두 개가 됐습니다. 하나는 되게 종목 토론만 하는 방이고요. 하나는 이 방송에도 자주 나왔던 상당히 시끄러운 방입니다.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을 선택해서 해당 카톡방의 주소는 지금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고요. 이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정보 공유만 하고 싶다 하면 그쪽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비밀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제 아이디가 비밀번호인데요. 그걸 찍고 들어오셔서 뭐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